수능 완성, 네, 유형편 두 번째에는 네, 문학에서 네, 소설이 나와 있네요. 네, 현대 소설에 대해서 이 작품이 여기에 수록된 걸 보고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 작품을 넣었지? 그 다음에 문제를 좀 볼까요? 네, 문제를 보니까 네, 지문은 한 2페이지 정도 빡빡하게 났고 윗글에 대한 설명, 윗글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해,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특정 어구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떤 그 작품에 대한 정보. 네, 이런 것들을 좀 줬는데, 여기 보니까 굉장히 평범한 문제 구성과 그 다음에 평범한 작가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작가와 그 다음에 평이한 내용의 작품이 들어가 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겠네. 그래서 여기에는 스페셜로 잡아서 2023 수능 현대소설을 좀 예측해 볼까요? 네, 현대소설을 예측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언급하면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자, 문제 풀 때는 반드시 뭐라고 작품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는 작품의 정보가 설명이 되어 있는 보기를 먼저 참고하세요. 특히나 내가 모르는 작품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 작품에 대해서 길잡이 역할을 해줍니다. 그거에 맞춰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네 번째 문제에서 보기가 있죠? 네, 보기가 있는데 그 보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작품을 이해하고 그 기준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봄봄이란 작품인데 교과서에 많이 수록돼서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4번 문제를 먼저 보고 질문을 볼게요. 자, 봄봄은 예상과 다르게 되는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죠? 자, 봄봄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다르게 상황이 전개가 되나 보죠?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읽으면서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르게 전개되는 상황을 중심으로 사건을 구성하고 있다. 또 이거 푸는 법도 있어요. 그래서 예상과 다르게 전개되는 상황 밑줄. 근데 너무 길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으로 좀 가볼까요? 네, 그리고 선택지 밑줄 치고 다시 보기로 올 거예요. 이는 당대 농촌 현실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서사 전략에 의해 설정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당대 농촌 현실을 드러내려는 정도 밑줄 쳐둬야 돼요. 그리고 문제풀이는 쉼표 선택지까지 참고하세요. 자신에게 역성을 드는 점순이의 모습을 하고자 하는 나의 의도. 자, 자신에게 역성을 드는 점순이의 모습을 확인 밑줄 칩니다. 바짓가랭이를 잡아챈 나예요. 그건 작품 내용이니까 좀 이따가. 그 다음에 점순이 장인을 미워한다고 믿는 나의 짐작. 자, 점순이 장인을 미워한다고 믿는 나의 짐작. 나의 오인, 내가 잘못 인식한 거죠.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 3번 선택지에서 장가를 보내준다는 말에 논의를 하루 만에 해춘 나의 행동은 그건 작품 내용이죠. 무지로 생긴 나의 헛된 기대 밑줄 치고요. 무지로 생긴 나의 헛된 기대. 그 다음에 4번 매를 맞고도 하는 그 내용 쉼표 지나가서 모순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무지한 인물의 현실적 한계 밑줄 칩니다. 어안이 벙벙한 거죠. 점순이가 자기 아버지 편을 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5번 선택지 마름의 횡포가 누설하는 설정은 에서 마름의 횡포가 만연한 당대 농촌 밑줄 칩니다. 당대의 농촌 현실을 드러내려는 서사 전략 밑줄 쳐놓고 다시 보기로 가세요. 왜? 보기와 선택지를 1차 연결해서 오답 제거해야 되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가서 당대 농촌 현실 은연중에 드러내려는 서사. 지금 맨 마지막 문장에 있었던 보기의 맨 마지막 문장이 바로 5번 선택지와 연결이 돼요. 5번 선택지와 연결이 돼서 이거 같은 경우 동그라미 2개 치는 전략으로 가세요. 보기와 연결되는지 또 지문과 연결되는지 동그라미 2개가 나오면 맞는 정답. X표 2개가 나오면 틀린 정답.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다시 보기에서 두 번째 줄. 이러한 상황은 인물의 무지로 인해 발생. 그죠? 인물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발생, 무지가 어디 있습니까? 인물에 대한 무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3번 선택지 있잖아요. 인물의 무지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무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무지는 상황에 대한 오인과, 자, 상황에 대한 오인과 잘못된 예측, 그리고 헛된 기대를 유발해서 상황에 대한 오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황에 대한 오인 몇 번에 있죠? 2번에 있죠. 네, 2번에 있어. 상황에 대한 오인 2번. 네, 연결됐어요. 2번 연결됐고, 3번 연결됐고, 5번 연결됐어요. 그 다음에 네, 다음에 성립 문제에 집중되어 있고 쭉 가다 보면 네, 무지한 인물의 현실적 한계를 드러내겠다. 무지한 인물의 현실적 한계 몇 번에 연결됩니까? 4번에 연결이 되죠. 1번 하나 남았네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런데 이러한 인물의 입을 통해 당대의 현실의 은연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이 작품의 주제를 드러내는 서사 전략을 살필 수 있다. 무지한 인물이 자신과 동떨어진 문제라고 언급하는 가운데 쭉 보니까 1번에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자신에게 역성을 드는 점순의 모습을 확인, 나의 의도, 연결될 수 있는 포인트가 없죠. 1번이 보기와 연결, 1번이 X예요. 그래서 1번 틀린 걸로 일단 정답 압축하고 작품을 읽어보세요. 그럼 정답이 나오는데 최종적으로 정답 확인하니까 이거 1번이네요. 네, 실제 수능에서도 역대 수능에서도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제가 강조했었던 거죠. 문학 작품은 보기와 선택지를 연결해서 일단 보기와 제대로 연결이 안 되는 삐그덕거리는 그죠? 제대로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어색한 선택지를 먼저 집어넣고 작품에 들어가라. 나머지 문제는 작품 읽고서 문제를 풀어도 괜찮습니다. 왜?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을 여러분들이 시간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부족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 정도를 하면. 자, 됐습니까? 그래서 작품 대충 알겠죠? 여기에서 이제 결혼 문제, 성례 문제에 대해서 내가 오해를 했어. 장인님은 나를 결혼시킬 생각이 없어. 점수는 내 편이 아니었어. 내가 그걸 몰랐던 거야. 이 얘기가 대충 감이 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작품 쫙 보세요. 그러면 앞에서 장인 얘기 나오고 점순이 얘기 나오는 것이 뭐다? 장인의 의도, 점순이의 의도, 그리고 나의 무식함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작품으로 갑시다. 자, 우리 장인에서 중량 앞부분 우리 장인님은 해서 장인님 동그라미 칩니다. 작품에서 장인님은 손버릇이 아주 못됐다. 중간 과정 빼고 결과 서술로만 보세요. 이 자식 저식 이놈의 장인님. 자, 이놈의 장인님 해서 장인에 대해서 불만과 그래도 장가는 가야겠으니까 나름대로 호칭 붙인 거지요. 그래서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나타내는 게 뭔가 욕필이 세무쳐서 장인님과 연결하세요. 장인의 특징이 뭡니까? 욕을 잘해요. 그 정도만 알아도 돼요. 아니 동네에서 땅 관리인 좀 어른 행세를 하는 장인님이 욕을 잘해. 욕필이야. 그러면서 또 네 번째 줄 두루 인심을 잃었다. 지금 우리 어디 보고 있어요? 서술어 보고 있어요.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서술어가 있는 문장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서술어 중심으로 빨리 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더 잃었다. 그죠? 참봉땡 마름으로 더 잃었다. 그죠? 네, 외양이 똑됐다. 그런데 그 앞부분에 보면 마름이란 욕잘하고 사람 잘 치고 상념새 호밖에 같아야 쓰는 거지만 하는 부분에서 마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나타나고 있죠. 마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그 다음에 가을엔 영락없이 뚝뚝 떨어진다. 땅이 뚝뚝 떨어지는 거죠. 아무튼 여기에서 장인에 대해서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독립 사람들은 두 줄 밑에 독립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굽신굽신하는 게 아닌가? 왜? 땅 관리인이니까 농사 지어야 되니까. 여기에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아까 4번 문제에서 왔던 농촌의 불합리한 현실이에요. 이게 농촌의 불합리한 현실. 장인의 성격과 불합리한 농촌 현실이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그러나 부분부터는 나와 장인의 개인적인 갈등인데 산한식이나 건승 끙끙 앓았더니 울상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에서 내가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래야 올가을에 벼 잘 되면 너 장가 들지 않니? 해서 장가 동그라미 칩니다. 우리 보기에서 뭐예요? 성례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죠. 세 번째죠. 인물의 관심은 성례 문제 집중해서 장가 드는 것은 성례 문제 정도로 써놓고 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읽어가는 거죠. 정보를 푼 보기 작품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작품을 분석해가는 거죠. 이 자식아 미처 커야지 저걸 데리고 무슨 혼인을 한다고 그러니
이건 뭐예요? 장인은 나를 결혼시킬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장인의 부정적 인상과 결혼 문제, 성례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구나라는 걸 중략 앞부분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디테일하게 나눠서 볼 수도 있지만 중략 앞과 뒤로 나눠서 이해해도 충분하다.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충분하다. 뭐가 더 추가가 되면 문학작품에 대한 설명을 준 보기를 활용한다면 소설의 이런 중략 앞부분과 뒷부분 끊어서 봐도 됩니다. 자, 아픈 것을 눈을 꽉 감고 해서 어떻게 됩니까? 수염을 잡아챘다 마는 행동과 결과 서술로 보는 겁니다. 중략 부분 뒤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순이가 우리들의 꼴을 몰래 엿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장인의 수염을 낚아챘어요. 싸가지 없는 거죠. 근데 내가 왜 그래서? 점순이를 의식한 거야. 점순이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 같구나. 이런 느낌이 들죠? 이런 건 추론할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쪽 오른쪽 끝에 또 점순이도 미워하는 이까진 놈의 장인님 나곤 아무것도 안 되니까 막 때려도 좋지만 사정 봐서 수염만 채고 저기까지 쟤네들 이걸 까살라보다 하고 소리쳤대요. 점순이도 미워하는데 진짜 미워하는지 확인해야 돼요. 별표촌에서 점순이도 미워하는 이거 점순이의 태도이자 심리잖아요. 장인님이라고 하니까 점순이의 아버지인데 진짜 점순이가 미워하는지 아닌지 꼭 확인해야 됩니다. 꼭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내려갈겼고 해서 어쩌저쩌고 해서 부려먹고 성리에 안아주요 해서 절정이 결말에 삽입된 구조라는 건 우리가 미리 공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 이렇게 노려서 빙장님 잡아먹어라 나나나나나 하는 부분이죠. 그 부분은 아마 읽으면서 될 거고 그래서 머리 터지도록 얻어맞았어요. 자, 우리는 뭐를 찾아가야 돼요? 그런 과정을 지나서 결혼 문제 어떻게 됐는지, 점순이가 어떤지 그것만 찾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니은 부분 한참을 못 일어나고 쩔쩔맸다. 그거는 나중에 기억 니은 문제 풀 때 다시 보세요. 어차피 여러분들 다시 보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작품 내용을 이해할 때 어떻게 됩니까? 자, 니은 부분 다음에 장인님의 바지가랑이를 꽉 움키고 잡아 낚았다. 많이 아프겠네요. 터질 거예요. 이런 좀 고통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곧 대화의 부분에 가면 올가을엔 성례를 시켜주마. 성례 동그라미 치세요. 등을 투닥여줬어요. 빙장님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어요. 갈등 해소된 것 같죠? 안 그러겠어요 해서 갈등 해소인데 이 갈등 해소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무식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판단할 필요 없어요. 보기에서 판단해 줬어요. 내가 무지해서 장인님이 그렇게 위로하는 말에 홀라당 넘어간 거죠. 자, 됐나요? 점순아 부분이 있죠. 점순이 찾아가야 돼요. 점순이가 어떻게 되는데 에그머니 하는 부분 가시죠. 에그머니 이 망할 게 아버지 죽이네. 내 귀를 뒤로 잡아당기면 마냥 우는 것이 아니냐. 나는 얼빠진 등신이 되고 말았다. 여기가 이제 점순이에 관련돼서 판단할 수 있죠. 점순이는 내 편이야, 장인 편이야. 여기 봤을 때. 그죠? 장인님 나를 이제 지게 작대기로 나를 때려요. 이 자식 장인 입에서 할아버지 소리가 나오도록 해. 나를 책망하고 있지. 점순이가. 그 두 부분을 봤을 때 점순이는 장인의 편이에요. 점순이 장인의 편이에요. 그죠? 점순이 장인의 편입니다. 맞죠? 이걸 갖고서 다시 한번 가봅시다. 4번 문제 확실히 확인 사살이 되죠. 일단 확인 사살이 돼서 점순이가 어떤 태도다? 가재는 개편이라고 장인 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4번 문제 정답은 아까 확정한 대로 1번인가요? 1번으로 확정할 수가 있었죠. 그렇군.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뭡니까? 나머지는 기억과 니은이 문제가 되겠죠? 기억과 니은에 관련된 문제로 좀 거슬러 올라와 봅시다. 그런 부분일 거예요. 그 밑줄 친 부분은 출제자의 의도가 담긴 부분인데 그 출제자의 의도가 담긴 부분은 사나씨나 건승 끙끙 앓았더니 내가 꾀병 부린 거예요. 결혼에 대한 불만 때문에. 그 다음에 니은 부분은 뭡니까? 한참을 못 일어나고 쩔쩔맸다. 내가 한참 못 일어나서 얻어맞고서 쩔쩔맨 거죠. 그렇다 치자. 그러면 기억과 니은에서 묻는 것 체크하러 갑시다.
앞에 1번, 2번 문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고. 자, 밑줄 들어갈까요? 기억은 장인이 나에게 가한 위해의 결과. 밑줄, 위해. 해로운 걸 준 거죠. 다음, 니은은 네, 완력에 대응한 네, 장인의 행위에 의해 초래, 장인의 행동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또 기억과 니은은 네, 장인의 반감에 의해 일어난 것, 장인의 반감에 의해 정도만 밑줄 쳐도 되겠죠. 그 다음에 기억의 경험, 그 다음에 니은은 장인이 자신을 회유할 것, 그 다음에 5번에서 장인이 우려하는 상황, 네, 장인이 우려 밑줄 치우고요. 그 다음 나가 장인에게 보복, 네, 그것과 연계가 된대요. 자, 따져보면 어떻게 될까요? 적절하지 않은 것. 기억이 나의 경험인가요? 사나우시나 끙끙 앓았다라고 하는 것은 네, 사나흘 동안 끙끙 앓았다라고 하는 건 꾀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로 인해서 장인이 나를 설득하게 되죠. 그죠? 네, 자신을 회유할 것이라고 짐작한다는데 기억의 경험을 통해 니은으로 자, 니은 부분 볼까요? 한참 모니라고 쩌쩌미 했다는데 니은 그거 짝대기죠. 장인이 나를 내리친 거예요. 지게짝대기로. 근데 니은으로 지게짝대기 내리친 걸 나를 회유합니까? 폭력으로 회유한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니은 짝대기, 회유 짝대기에서 4번이 안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보기를 통해서 작품의 전체적인 것을 관통한다면 이런 문제들의 정답을 고를 때 보는 눈이 빨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설의 작품을 일일이 내신처럼 밑줄 쫙쫙 치는 것도 아니고, 네, 밑줄 쫙쫙 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보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네, 어떤 소설 읽기의 어떤 전략적인 확고한 자신의 자세를 통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된다는 내용이죠. 만약에 이제 낯선 작품, EBS 수특이나 수능 완성에서 문학 작품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네, 해당 부분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만 그 작품의 전체 줄거리라든가 해제가 나와 있을 거예요. 전체 줄거리나 해제 부분을 읽어서 한두 문장, 한두 마디 정도로 자신이 그걸 좀 정리해 보세요. 수능 시험장에서 그 정리됐던 내용 중에서 작품이 나오면 아주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도 도와줄 거예요. 끊임없이 올해 수능에서 뭐가 나올 것이다. 앞으로 예측을 해줄 겁니다. 그걸 참고해서 보면 대부분 다 나왔어요. 한 제재당 8개씩 처음에 찍어줍니다. 나중에 한 5개로 줄여줘요. 한 제재당. 그 안엔 나와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지금 EBS 수특, 수한, 그 다음 기출문제 그 양이 한 10분의 1로 줄어들거든요. 그때 그것만 집중적으로 보면 되고 그 정리된 자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네, 유형편 2강에 있는 소설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